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이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올렸습니다만 리플 등 업계 기업들 디지털 파운드 재단 설립, 영국 CBDC 도입을 추진.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업들은 14일 비영리 단체 디지털 파운드 재단 설립을 발표했고, 영국에 거점을 두어 CBDC의 채택을 같이 추진해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플은 영국이 암호화폐 영역에 책임 있는 혁신과 성장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하며, 디지털 파운드 회의 발전은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진짜 제가 코인을 선택할 때 제가 전 영상에 오브스를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 코인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 회사가 일을 하냐 일을 하지 않냐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많은 상장 코인들이 있지만 그 코인들을 다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근데 뭐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어떤 대중매체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통해서만 그런 소식들을 접하는데, 리플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브스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뭔가 보여지는 것들은 많이 없지만 굉장한 많은 일들도 하고 있고. 자, 이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유투데이 기사에 XRP가 영국에서 1위 암호화폐가 되었고, 또 카르다노는 에이다는 2위를 차지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금융의 시작은 영국이었다는 거. 금융이든 언론이든 모든 이 선진 문화는 뭐 지금은 미국이 세지만 원래는 영국이었다는 거. 그래서 영국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미국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집트, 중동, 부탄, 사우디, 올 총과 프랑스도 리플이 관여를 했던 걸로 제가 접했던 것 같아요, 기사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제 금융과 그리고 국가의 정부에서 CBDC를 리플에 맡기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뭔가 이게 답이 나오는 게임 아닙니까? 이게 니네들이 쓰고 있구나, 니네들이 이거를 도입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내가 먹어줄게, 내가 먼저 선수 쳐줄게. 뭐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영국에서 1위 암호화폐가 XRP랍니다. 포도가 나오니까 XRP가 좋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계속 더 리플은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영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쯤 되면 남미나 중미 들어오겠죠. 제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서 이 전 영상에 제가 하고도 이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어떻게 리플 한 개에 $10,000를 바꿔주겠어. 근데 그게 바로바로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입장에서 $10,000가 아니라, 아니 1,000불이 아니라 100불만 가도요, 100불만 가도 어떤 각자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진 않을까요? 저는 10,000불은 아니더라도 100불은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100불은 100불, 500불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10,000불은 그냥 내년에, 내후년에 되는 일이 아니라 점차적인 상승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올리지만, 제가 비트TV 첫 번째 영상에 올렸던 영상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비트코인 창세기 블록체인이 생성이 된 날, 그날 이 영국 타임즈 기사에 올라왔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Chancellor on the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가 나왔죠. 이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면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한 이 재무부 장관, 영국 재무부 장관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때 이제 저신용자들에게 무자비하게 대출을 해줬죠. 땅값이 오른다는,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데 결국 그 대출을 주도했던 리만 브라더스사가 파산을 해버렸죠. 그 파산 여파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어떤 나의 자산을, 나의 어떤 돈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놨더니 얘네들이 지네들 마음대로 이걸 사용을 해버리더라.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좋아, 니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 자산을 순수하게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사람들의, 뭐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많은 은행가, 금융가에서 일반 서민들의 어떤 돈들을 자기 마음대로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수수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날 영국 신문에 이 말이 올라왔어요. 창세기 블록체인 안에 있는 숨은 메시지와 똑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블록체인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저것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하다 보면은 그 숨은 메시지가, 이 말과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창세기 블록체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비트코인 위키 페이지를 보면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 번쯤이라도 눌러보시는 분이 계실까요? 한번 눌러보세요. 보시면 아, 이런 배경에서 비트코인이 나왔구나. 비트코인이 그냥 나오진 않았구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 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파산 이후로 그 나비 효과가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와서 그때 신용금고가 거의 30개 넘게 파산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미국의 횡포, 이 미국이 정말 온 세계의 국가들의 타겟이 된 이유가 그때 파산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파, 어떤 사건을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에서 구제금융을 해줬잖아요. 그럼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지네들은 더 부자가 되고 미국은 그냥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대신 피해보는 것들은 얘네들이 알아서 해 였잖아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죠. 완벽한 횡포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다 보면 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찾아보고 하나씩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 번 정도는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통화의 꿈은 리플 홀더,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어떤 홀더들의 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 숙명과 같은 꿈입니다. 숙명. 암호학자들의 꿈, 그리고 경제학자들의 꿈이에요. 인터넷이란 게 나와서 이미 전 세계는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내가 올리는 글귀 하나, 내가 올리는 사진 하나, 내가 올리는 영상 하나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보든 그냥 볼 수는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이제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란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이거든요. 전 세계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전 세계는 이미 하나가 돼버렸어요. 근데 모든 어떤 정보나 지식들, 그리고 물건들, 재화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버렸는데 하나가 안 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가 발병이 되면서 더 저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주사를 맞고 어떤 나라는 주사를 맞지 않고,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어쩔 때는 기사를 보기보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나, 이런 거에 더 관심 있지 않나요? 전 세계가 어쨌든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한 딱 하나, 이 금융 시스템은 너무나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폐합시키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 뿐더러 지금도 외환을 송금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거쳐야 되는 이 기관들이 6군데라 합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싶고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일본에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고 그게 뭐 제품이든 아니면 그게 영상이든 아니면 뭐 음악이든 이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처리를 원해요. 그런데 결제, 거래의 수단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이 암호학자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영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결제가 되게 복잡해요. 오늘 가격 틀리고 이게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도 아니고 오늘 가격 틀리고 내일 가격 틀리고 일본에서는 이 물건을 살 때 얼마, 미국에서는 이 물건을 살 때는 또 얼마, 중국에서는 또 이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간단하게 이게 그 안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에스크로가 있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 나온 말인데,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을 왜 신뢰 기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냐면, 이 비트코인 백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소비자가 됐든 구매자가 됐든 너무 과할 정도로 너무 많은 서로의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자가 어떤 회사인가를 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구를 하더라도 아마존이라든가 해외 직구 같은 경우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죠.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작은 온라인 숍에서 구매를 하겠다 보면은 이 온라인 숍의 회사 자체를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100%. 근데 이제 아마존이라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판매자도 마찬가지죠. 판매자 측에서도 과할 정도로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죠. 카드 번호라든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 앞자리라든가 비번을 누르라고 한다든가 주소, 전화번호, 메일 주소 다 털리잖아요. 이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거래는 분명히 소비자가 됐든 판매자가 됐든 판매자 측에서 만약에 소비자가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해버려요. 물건을 버렸는데 소비자는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해버려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측에서도 소비자에게 과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또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도 판매자의 좀 과할 싶을 정도의 정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에스크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A가 B에게 돈을 건넸는데 뭔가 완벽하게 이 처리가 되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 서로 양쪽 다 OK를 했을 때만 이 거래가 성사가 된다. 이런 식의 계약서를 넣어놓은 게 이더리움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더리움의 원리는 제가 전전 편에선가 올렸죠. 판매자의 돈도 아니고 구매자의 돈도 아닌 이 공중에 떠있는, 한마디로 프로그래밍이 된 돈이죠. 프로그래밍 머니. 공중에 떠있는 공탁금, 증거금,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더리움 에스크로 안에서의 어떤 암호화폐겠죠. 갈수록 이 코로나를 한 2년 겪다 보니까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온라인 거래가 더 심해집니다.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을 가기보다는 그냥 클릭으로 모든 소비를 해버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백화점에서 물건을 보고 집에 와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고, 이거는 구매 수단, 구매 목적도 물론 어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지만, 현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결국은 소비가 됐든 경제가 됐든 금융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소비자들의 심리를 캐치하는 게 가장 빠른 거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진짜 싫어하는 건
이 개개인 내가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 사람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의 어떤 마찰, 뭐 심리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사러 왔는데 내가 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산 건데 판매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괜히 약간 찝찝한 이런 기분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신뢰하고 온라인을 더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심리가 굉장히 만연해졌다는 겁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신인류, 이게 소비에 대한 신인류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화폐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 간접 비용이 어마어마한 돈이 축소가 되죠. 그냥 문서를 손으로 쓰는 어떤 그런 시대와 문서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냥 클릭 한 번에 내가 보낼 수 있는 무한대의 어떤 곳으로 내 문서를 보낼 수가 있는 시대와, 손으로 써서 그 한 장을 다시 또 한 장을 손으로 써서 내가 보낼 수 있는 곳이 몇 장이나 될까, 몇 곳이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는 필연적으로 올 겁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화폐 개혁은 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이게 되게 힘들 것 같죠. 화폐 개혁, 그리고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 분명히 시간은 걸립니다. 충분한 유예 기간을 주고,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5만원권 회수율이 20%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부족한 5만원권 수요를 위해서 계속 돈을 들여가면서 또 5만원권을 찍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힌 돈, 그리고 이제 금고에 있는 돈들이 며칠까지 다 빼세요 그러면 다 빼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충분한 기간을 줄 겁니다.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어쨌든 지금 종이화폐는 사라지게 될 거고, 그 종이화폐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 디지털 화폐화 시키려면, 그러면 이제 세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돈이 많은 분들은 그거를 그 안에 디지털 화폐로 바꾸지 않고 금이나 암호화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노출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 근데 그때가 그 시점이 된다면 또 다른 어마무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자산으로 인정되는 많은 것들의 가격들이 오르겠죠. 집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만 따라하지 별 이렇게 연구라든가 이런 거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이 됩니다. 미국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발견을 하면 그걸 그대로 갖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뭔가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중지불, 디지털 화폐가 쉽게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왜 리플의 CBDC 이 관계를 신뢰하는 편이냐면, 이거를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 돈은 돈대로 어마무지 몇천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중지불이 된다? 왜? 아니 종이화폐도 위조지폐를 만드는데 이 디지털 안에서 그 돈을 복사하기가 힘들 것 같으세요? 복사하기가 진짜 해커들 입장에선 밥이겠죠, 밥.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섣불리 달려들질 못해요. 근데 디지털 화폐는 만들어야 돼. 필연적이야. 리플을 제가 많이 오버해서, 오버는 절대 안 했어요. 근데 $10,000는 좀 오버예요, 솔직히.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100만 돼도요, 많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겁니다. 좀 기다리고 대기하세요. 말 많은 놈이 항상 여자 노릇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개고생 시킨 애들이 결국은 더 찾아보고 더 연락도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부모님들에게 잘 연락하시고 찾아뵈시고 하겠지만, 디지털 화폐 그리고 단일 통화 이런 것들은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절대. 디지털 화폐를 진짜 원하는 것은 국가와 은행이에요. 은행 감시, 국가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개인이나 기업이 이제 세금을 탄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 세수에 3배 이상의 세수가 거칠 겁니다. 다 보고 있는데. 진짜 원하는 건 국가나 은행이에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감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간 존엄성이나 인권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판단을 해서 CBDC와 같이 디지털 화폐와 같이 쓰겠다는 코인 6개를 정해놨잖아요. 제 영상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중국에서 하는 말은 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내년 베이징 올림픽 때를 맞춰서 서서히 디지털 화폐를 쓰겠다고 했고, 이렇게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빌미로 이거는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내가 담배 하나 사는 거, 라면 하나 사는 거, 술 먹는 걸 다 나라에서 보고 있는데, 국가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와 같이 쓰겠다는 이 암호화폐 육선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오, 이오스, 테조스, 그리고 2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영상 한번 봐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오스를, 그리고 중국의 이더리움, 네오를 같이 갖고 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코인을 오래 한 사람과 코인을 처음 접한 사람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틀려요. 코인을 오래 접하신 분들은, 그리고 코인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구매하는 포트폴리오가 틀려요. 일반 분들하고는. 코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숫자에 연연하지만, 코인을 오래 하고 또 공부를 한 분들은 정보에 의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지 않아요. 왜? 지금 오르는 건 금방 또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얘가 오르는 시점, 올라야 되는 시점에서 탄력을 받으면 어마무지하게 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리플에만도 의지를 하지 마세요. 많은 정보를 취합하고 또 공부를 하고, 포트폴리오는 최소 한 3가지에서 5가지는 딱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나의 투자처를. 너무 하나에 집중하지 마시고, 많은 경제학자나 암호학자, 그리고 정부, 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원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나옴으로써 아마도 단일 통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아주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 시대에서는 그게 리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리플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금융생태계에서 미국에서 리플을 능가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이나 제가 아는 상식이나 많은 사람들이 리플을 꼽는 이유가 리플을 능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 되게 주저리 하게 돼요. 이상하게. 최대한 제가 알아먹기 좀 편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다른 유튜버 분들같이 막 어려운 말을 제가 좀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다음 영상쯤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댓글을 보고 좀 괜찮은 질문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서 괜찮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보고 제가 답을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에 혹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그거를 보고 제가 한번 영상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잘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정말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